페리스, 16세기 말, 도시의 골목마다 인간의 숨결과 함께 죽음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르네상스라는 화려한 문화의 빛 아래 사람들은 그림과 조각, 화려한 건축물에 열광했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악취와 질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하루만 살아도 버틸 수 없는 당시 파리의 실상을 따라가 보려 한다. 먼저 공기를 들이마셔보라. 당신은 갓 구운 빵의 향기나 꽃향기를 기대할 수 없다. 도시의 공기는 하수와 쓰레기, 가축의 배설물과 썩은 음식물의 혼합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 파리 시내 좁은 골목은 하수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오물이 길 위로 흐르고 거기에서 풍기는 악취는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현대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하루 종일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야 했다. 질병은 이보다 더 무섭다. 르네상스 시대 파리에서 가장 흔하게 들려오는 비극은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었다. 시내에는 쥐와 벼룩이 들끓었고 감염된 사람과 동물은 골목과 시장을 자유롭게 오갔다. 죽음의 그림자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고 하루만 거리를 돌아다녀도 이미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게다가 의료 지식은 아직 원시적이었다. 약초나 물리적 치료에 의존했지만 많은 의사조차 질병의 원인과 전염 경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식수 역시 안전하지 않았다. 생강의 물은 생활용수, 세탁, 하수처리, 심지어 일부 음용수까지 겸하는 공용 자원이었다. 강물을 떠먹는 순간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이 섞인 세균과 병원체가 입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하루 동안 제대로 끓이거나 정화하지 않은 물을 마신다면 설사,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당시 파리의 건축과 생활 환경은 물리적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좁고 불규칙한 골목은 화재에 취약했으며 목조 건물은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주변을 집어삼켰다. 소방 장비는 제한적이었고 화재 경보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단 하루라도 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제 화재에 휩쓸릴지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숨 쉬어야 했다. 게다가 사회적 환경은 정신적 압박까지 더했다. 빈곤과 범죄, 폭력은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부유층과 빈민층 사이의 격차는 극심했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든 도둑이나 폭력배와 마주칠 수 있었다. 하루 동안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야 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면 르네상스 시대 파리에서 살아가는 하루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매 순간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화려한 문화와 예술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며 걸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현대인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이 도시는 아름다움과 공포가 공존하는 숨막히는 무대였다. 하루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파리의 시장과 광장을 살펴보자. 사람들의 삶은 생존과 직결된 끔찍한 현실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시장은 음식과 생필품을 구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질병과 오염의 중심지였다. 고기와 생선, 채소는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파리의 햇볕은 강렬했지만 살균 효과는 미미했다. 음식에는 벌레와 곰팡이가 쉽게 스며들었고 감염된 고기는 사람들의 몸을 빠르게 약화시켰다. 하루 동안 시장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식중독과 장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컸다. 거리에서는 소음과 혼잡, 그리고 범죄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압박했다. 말이 끄는 수레와 가축이 뒤엉킨 좁은 도로는 사고와 부상을 불러왔다. 걸음을 디디는 순간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부주의한 순간에는 무거운 짐이나 말발굽에 치일 수도 있었다. 도시의 구조 자체가 인간을 압박하는 요소였다. 파리의 하수와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냄새 이상의 공포였다. 거리 곳곳에는 방치된 오물과 시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는 모든 곳에 존재했다.
벼룩과 파리는 사람의 피와 음식을 오가며 살아갔고, 그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시야와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르네상스 시대 파리의 의료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고립되어 죽음을 맞이했으며, 의사들은 경험과 관찰에 의존해 치료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불확실했다. 한 방울의 약초, 한 번의 뜸과 침술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실패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하루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사회적 환경 또한 극심한 긴장감을 제공했다. 빈민은 굶주림과 폭력, 부당한 처벌에 시달렸고, 부유층은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에 노출되었다. 거리에서는 매 순간 강도, 절도, 폭력이 발생할 수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다. 하루 동안 살아남는다는 것은 곧 이러한 모든 위험을 피하면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련의 기술과 행운의 연속이었다. 종합하면 르네상스 시대 파리에서 하루를 견디는 것은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전쟁과 같았다. 공기와 물, 음식, 거리의 위험, 사회적 압박, 질병과 범죄의 모든 요소가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화려한 건축과 예술, 그리고 문화적 부흥 뒤에 숨은 현실은 단 하루만 살아도 몸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하루가 절반쯤 지나면 이제 몸과 마음은 이미 극한으로 내몰린다. 골목골목에 남아있는 쓰레기 더미와 하수, 거기에 섞인 동물의 배설물과 곰팡이 냄새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생리적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호흡할 때마다 폐 속으로 들어오는 병원균과 미세한 부패 입자들은 오늘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할 첫 번째 적이다. 식사조차 쉽지 않다. 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신선하지 않고 손님이 많은 시장에서는 위생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고기에는 세균이 가득하고 날생선과 생야채에는 기생충이 숨어 있다. 하루 동안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면 구토와 설사, 탈수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심지어 상류층이라 하더라도 부엌과 저장실의 위생 상태가 열악했다면 질병은 가차없이 찾아왔다. 피부와 외부 접촉 또한 위험의 연속이었다. 거리의 먼지, 오물, 진흙,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의 접촉은 작은 상처만으로도 폐혈증과 같은 치명적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에는 항생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은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했다. 하루만 돌아다녀도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옷과 몸에 묻은 세균으로 인해 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았다. 사회적 위협도 여전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강도,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마주칠 수 있었다. 경찰과 치안 시스템은 미흡했고 범죄 발생 시 시민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 도시 곳곳에서는 길거리 폭력과 도둑질이 일상이었고 부유층조차 골목을 지나가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 동안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려면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행동해야 했다. 정신적 고통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죽음과 질병, 악취, 범죄와 사고의 연속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점차 압도된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겠지만 외부인의 관점에서는 하루만 돌아다녀도 공포와 절망이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하루라는 시간 개념은 이 도시에서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의미했다. 결국 르네상스 시대 파리의 하루는 단순한 생활이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는 신체적, 정신적 전쟁이었으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감각과 힘을 총동원해야 했다. 거리의 악취와 오물, 질병, 음식과 물의 위험, 범죄와 사고, 끝없는 불안과 공포의 이 모든 것이 하루를 견디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화려한 예술과 문화가 눈부신 배경이었지만
실제 삶은 숨막히는 현실과 공포 속에 갇혀 있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다가오면 파리는 또 다른 공포를 드러낸다. 낮 동안의 악취와 질병, 범죄가 이미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쳤다면 밤은 그 절정이다. 가로등은 거의 없고 달빛의 의지의 골목을 비추는 그림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두려움을 키운다. 누구도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없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지옥과 다름없었다. 밤에는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빈민과 범죄자는 어둠을 이용해 약탈과 강도를 일삼았고 경찰력은 제한적이어서 민간인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골목길에서는 갑작스런 공격과 절도,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벌어질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살아남았더라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집과 성문 뒤로 몸을 숨기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생존의 위협은 단순한 범죄만이 아니었다. 하수와 오물은 밤이 되면서 더욱 악취를 풍기며 질병의 매개체가 된 쥐와 파리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 하루 종일 노출된 사람들은 이미 면역이 취약해져 있었고 작은 상처나 음식물로 인해 폐혈증, 설사, 장티푸스 같은 치명적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 심지어 부유층도 안전하지 않았다. 부엌과 하수 관리가 미흡한 저택에서는 질병과 벌레가 일상적인 존재였다. 정신적 압박 또한 극에 달했다. 낮 동안 느낀 두려움과 긴장은 밤이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매 순간 죽음의 그림자를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하루의 연속은 인간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했다. 파리라는 도시는 겉으로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실제 삶은 숨막히는 현실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 파리에서 하루를 견디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모든 감각과 힘을 총동원하는 전쟁이었다. 공기와 물, 음식과 위생, 범죄와 사고, 질병과 정신적 압박의 모든 것이 인간을 시험했다. 하루만 살아도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생존 자체가 기적과 다름없었다. 화려한 문화의 그림자 속에서 인간은 매 순간 죽음과 맞서야 했으며 그 한날 한날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결국 르네상스 시대 파리에서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인간 한계에 대한 기록이며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포의 현실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현대 도시와 비교하면 하루만 살아도 버틸 수 없는 그 시대의 파리는 문자 그대로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